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K주 품목허가 취소 명령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도 기각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품목허가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해 8월 19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인보사 제조 판매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업체 앱티브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위해 뉴욕을 찾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은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 말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차에 장착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4년 본격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능 외에 원가 측면에서도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5분간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에 대해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에 안착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달여 만의 회복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력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대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독일의 엇갈린 PMI 지표 발표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과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자금 이탈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헬릭스미스가 신약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소식 속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의 약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연일 제약바이오주의 약재 속에서 힘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5% 상승한 2101.04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장 연일 상승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0.41% 상승한 49,500원에 현대차는 오늘 0.75% 강보합권 속에서 13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가 3%대 상승 속에서 25만 9,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간신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 31만 8,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9% 내린 641.8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5만 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는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12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휴젤이 오늘 0.03% 보합권 속에서 39만 100원의 장을 마쳤고요. HLB도 4% 가까운 하락 속에서 45,5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달여 만에 드디어 2100선에 대한 코스피 지수 회복이 됐습니다. 앞서서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이 단기 상승세가 21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변곡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상당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반대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조금 갈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210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흐름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마도 상승을 바라는 쪽에서는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또 반대의 어떤 흐름을 예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결과적으로 2100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뭐 인정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상당히 강했어요.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계속해서 장중에 강한 그런 흐름 보였었는데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흐름 자체가 그대로 이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결과와 함께 또 원인 그리고 또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우리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정리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코스피 지수 안에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의 수급상은 여전히 기관 특히 연기금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지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수 선생님 먼저 시황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그리고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등락이 조금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낙폭을 조금 키우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상승하면서 상승 양봉 마감을 했죠.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강했던 흐름,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최근 흐름을 이어갔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2100선을 결국은 안착을 했죠. 돌파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안착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2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종가에 약간 불안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수를 만들면서 마감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었죠. 종가에 지수가 조금 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국은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또 상승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나쁜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은 2100선을 안착을 해서 유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단기에 다시 타락이 된다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100단위가 바뀐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2100선 의미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등락이 계속 있었는데요. 결국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최근에 약했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현재 약한 그런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약했던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코스닥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좀 약한 장세가 뭐 최소한 내일까지는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가 거의 시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여기에다 덧붙인다고 한다면은 뭐 장중에 자동차라든지 화학 이쪽의 움직임이 역시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이죠. 바이오가 오늘 좋지 못했어요. 제약업종이 좋지 못했는데요.
코스닥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약업종이 좋지 못하면은 결국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오늘 상당히 약했지 않습니까? 지수의 어떤 약세, 하락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쭉 빠지면서 밀렸다는 것이죠.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밀렸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보다 현재 약한 흐름, 코스피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약한 흐름,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약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약업종이 좋을 수가 없었죠. 헬릭스미스가 하한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코스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를 다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앞으로도 보실 때 제약업종만 보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제약업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오늘 해외 증시, 수급,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의 흐름은 해외 증시가 큰 역할을 했죠.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뭐 야간 선물이나 이쪽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장중에 결국은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나쁘지 않게 했었던 것들이 괜찮은 그런 상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의 오늘 출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만 장 초반에는 약한 그런 흐름도 나왔었는데요. 미국 선물이 워낙 강했습니다. 미국 선물이 오늘도 0.4%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정규장에서는 다시 상승을 하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역시 지수를 반등시켜줬습니다. 삼성전자와 오늘 코스피 지수의 저점을 비교하면요. 코스피가 9시 42분의 저점이었고 삼성전자가 9시 30분이었어요. 28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반등을 강하게 하니까 결국은 지수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 지수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오늘은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의 수급이 좋았습니다. 선물 쪽에 초반에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11시 25분 이후부터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었죠. 장중에 7,000계약 이상 그렇게 매수를 했었는데요. 물론 마감은 6,000계약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나오면은 지수가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결과적으로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흐름이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보탬이 됐던 게 역시 뭐 중국 시장의 반등이라든지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중국 시장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기관이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매수를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역시 기관 매수의 대부분은 연기금입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강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이 전기전자죠. 전기전자를 매수를 해주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연기금의 매수가 좀 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을 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가면서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떤 수급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지수가 가니까 결국은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반적인 그런 약세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또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이 나왔죠. 코스피는 상승을 했던 데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오늘도 하락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헬릭스미스가 하한가를 갔는데요. 헬릭스미스가 시가총액 3위 종목입니다.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면에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제만 하더라도
3조 원 가까이 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3조 원이 넘었었죠. 그런 종목이 하한가를 가면은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약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만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도 역시 기관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최근에 그 연기금의 매수 패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추세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요. 연기금이 특성이 뭐 시기와 상관없이 매수를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더 훨씬 강해졌어요.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매수를 해요. 거의 비슷한 금액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반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수하는 금액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금액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조금씩 반등을 했고요. 연기금이 특정 업종을 매수를 했죠.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수가 따라가는 것이죠.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엄청나게 큰 종목들을 끌어올려주니까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수와도 연관되어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종목들,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기금의 최근의 매수 어떤 패턴, 행태를 보면은 절대로 하락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끌어올려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의 상황에 맞는 시장이 정말 여기가 저점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하면은 그건 자연스러운 상승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의 현재 매수 패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왔던 어떤 흐름을 보면 여기서 단계에 짧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연기금, 어떤 연금을 운영하는 그런 매수 주체들 그쪽에서는 특별히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의 단기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에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쪽에서는 상당히 좋죠.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니까 본인들도 매수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더 지수가 반등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고 봤을 때 이제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선물 쪽에서 매도가 다시 나오면서 어떤 청산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조금 더 반등시켜주는지 그 흐름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 쪽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수급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착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단기 2100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요.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100선을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불안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2100선을 계속 지켜주게 되면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 지수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도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장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역시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저점이 9시 반이에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의 저점은 9시 42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결국은 지수를 반등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수급적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11시 25분 이후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7,000계약 이상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면은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오늘 선물 쪽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코스피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외국인들은 추세적으로 매도를 했죠. 기관을 보면은요, 기관은 추세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매수세를 보면은, 자, 8월 22일부터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요. 기관이 매수한 금액이 어떻습니까? 기관이 6조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런데 연기금이 매수한 금액이 8조예요. 8조가 넘어요. 8조 5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기금을 빼고는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매도하는 쪽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기금이 전부 매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아니었으면은 기관도 매도하는 흐름이었었죠. 그랬다고 하면은 지수가 크게 빠질 수가 있었겠죠. 최근에 이게 강하게 매수를 했던 게 8월 22일부터예요. 그래서 8월 말부터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금액을 매수를 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이건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하고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목표, 그게 도달을 했을 때 멈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고점에서 크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분간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수급적으로 지금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해주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해줬었던 흐름인데요. 자, 이 흐름이 꺾이는지,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 최근에 시장을 반등시켰던 선물 쪽에서 이 흐름이 청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도 좀 자세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좀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코스피 지수를 움직여주는 것, 삼성전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역시 두 가지, 수급 쪽에서는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수급,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는 딱 하나죠. 미국 시장입니다. 아무리 한국 시장이 가려고 하고 또 매수를 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미국 시장이 급락해버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한국도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추세적으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추세라는 건 결국은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한국 시장 단기에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길게 보면 결국은 하락 추세거든요. 그리고 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흐름이에요. 저점을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어쨌든 변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해져서 나오는 흐름인데요. 단기적으로 흐름은 좋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어떤 하락폭을 보이면은 결국은 이 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계속 상승하다 보면은 추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바꾸려면 엄청난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모멘텀 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2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다시 이탈하는지 이 여부가 단기적인 흐름의 방향성을 또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분간 2100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탈했을 때는 하락에 대한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적절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시황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시황 점검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 양봉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장 2100선에 대한 안착까지 이뤄진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 음봉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지수와는 좀 다르게 이 단기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특이사항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에서는 제약주의 영향 속에서 좀 이어갔고 그리고 지수가 가면서 종목 안에서에 대한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테마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헬릭스미스로 대표되는 하한가에 대한 부분으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점검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이 꼽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헬릭스미스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3%대 상승 속에서 25만 9,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는 오늘 하한가 기록하면서 12만 원의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헬릭스미스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흐름이 강하죠. 오늘도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죠. 3천억 넘는 금액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죠.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차 쪽에서 호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관련한 기업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호재로 나온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쪽의 흐름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 나온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거의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량주가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어요.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추세는 이미 2011년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동차 쪽도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그 자동차 메이커들과 비교를 하면 좀 딸려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 조금씩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현대기아차에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이슈, 모멘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역시 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도 같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했고요. 또 이슈를 가지고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특별히 실적이 나빠질, 엄청나게 안 좋아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가라는 게 실적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라면은 결국은 시장의 흐름, 업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수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리고요,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자동차 쪽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단기적으로 강했습니다.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자, 11월에 저점을 찍고 계속 강했죠.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반등이 더 나오는 흐름이에요. 끝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미 이렇게 상승했는데 자사주 매입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입니다. 사실 주가를 버티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자사주 매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자사주 매입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사주를 아무리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꺾이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계속하기는 어려워요. 16만 원대에서 26만 원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무거운 종목입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거나 그런 종목입니까? 그리고 2011년의 고점에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41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움직임 자체가 느리다는 것이죠. 자, 이런 종목이 단기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흐름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보유자는 뭐 조금 홀딩했다가 더 가거나 아니면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없는 분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 오늘 하한가 같죠? 그냥 하한가도 아니고 점하한가입니다. 오늘 뭐 엄청나게 약한 흐름이었는데요. 초반의 이슈는 그거였어요. 임상 결과 발표를 미룬다. 그래서 이 뉴스 자체로 급락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죠. 장 마감하고 나서 임상에 실패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일종의 실패를 한 것이죠. 회사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댔는데 처음부터 잘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원인이 이래서 잘못했니 저래서 잘못했느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 다시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져요. 어쨌든 한번 실패했던 그 임상에서 다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신라젠에서 우리가 쇼크를 받았었는데요. 헬릭스미스가 그대로 또 쇼크를 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이 종목 지난주 주중에 제가 종목 상담을 했었던 종목이죠.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었습니까? 자, 이 종목 다음 주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 23일이다. 월요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요일까지는 정리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본전입니다. 이미 주가가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주 최상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폭 반등하는 정도의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급락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매한 결과가 나오니까 급락하지 않습니까? 임상 결과를 곧바로 발표하지 못한다는 건 불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결국은 장 마감 후에 임상에 실패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죠. 차라리 장중에 발표를 했으면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수 있든 못하든 어떤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도 출발부터 엄청나게 약할 가능성이 높죠. 또 점할 가능성도 있어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번 어떤 헬릭스미스의 이런 그 결과를 보고 이 매매하는 과정 그리고 종목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에 도전하지 마세요. 일단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불확실성에 대고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도박처럼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 헬릭스미스를 오늘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도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제가 좀 더 강하게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이 종목이 갑자기 어떤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과론일 뿐입니다. 그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석대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위험을 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편하고 결과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지난주에만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본전 근처에서는 매수할 수 있었고요. 웬만하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헬릭스미스 그리고 최근에 또 신라젠 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불확실한 그런 결과를 기대를 하고 무작정 홀딩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 매매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정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의 어떤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으면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낫고요. 물론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낙폭이 매수하신 가격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적당히 매도를 하십시오. 뭐 1, 20%, 30% 손실 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면은 물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접근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멀쩡한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뭐 네이처셀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다시 또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과가 또 안 좋으면은 다시 하락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뭔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맞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나가는 소나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으로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관련돼서 호조성 이슈가 들려왔었던 상황인데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는 현재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헬릭 스미스였습니다. 오늘 삼상 실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장이었죠. 장 마감 이후에 들려왔었던 소식 속에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자,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요.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2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속보 내용은 미중 무역 낙관론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뤘고 그리고 애플도 이끌었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이 큰 애플이 프리마켓에서 강보합권에서 좀 상승을 이어갔고 그리고 캐터필러와 보잉이 소폭 상승으로 출발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는 부분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최소 200만 톤의 미국산 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여러 기업에 새로운 관세를 부여했다라는 이런 보도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죠. 중국이 미국산 이 대두에 대한 구입에 대한 부분을 좀 원하는 그 협상 내용인데 이 부분까지 좀 덧붙이면서 미중 무역 낙관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897님의 질문입니다. 오픈 베이스를 3,37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오픈 베이스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3,19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오픈 베이스는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거나 밀리면 3,000원에 한번 추가하세요. 추가하셔서 그래도 밀리면 마이너스 10%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상승하면 평균가에 전부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전 매도 전략이고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전의 매도를 먼저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락했을 때 3,000원에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밀렸을 때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370원인데요. 최근에 이슈로 움직였었죠. AI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아요. 추격 매수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본전 오면은 무조건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확실히 밀리면 아래에서 접근하세요. 그리고 그냥 밀리면 3,000원에 한번 추가하십시오. 보통 이런 종목 본전 매도나 손절 마이너스 10% 그렇게 전략을 전달하는데요. 단기의 흐름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3,000원 정도는 한번 추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밀리면은 손절 10% 후에 더 아래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전 매도 전략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본전에 매도된다고 해서 3,000원에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밀렸을 때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전 매도하시거나 3,000원에 한번 추가하신 후에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아쉽게도 F학점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이후에 재매수 혹은 가격대가 더욱더 하락했을 때 3,000원대에서 추가 비중을 늘리시고 난 이후 그 가격대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본전에 대한 매도 대응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868님의 질문이고요. 금강철강을 3,29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금강철강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3,41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소폭 수익 구간이신데요. 금강철강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쉬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29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약간 따라잡은 흐름인데요. 저점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지금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은 15% 정도 수익 실현 후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락해서 마이너스 10%까지 오면은 흐름이 그냥 끝났다고 보세요. 대북 테마라서 계속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요. 주력으로 가는 그런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밀렸을 때는 대북 테마 자체가 흐름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0%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강철강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목표가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782님의 질문이고요. 제주항공을 24,000원에 비중은 4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제주항공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이고요. 24,2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근처이긴 하지만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주항공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5%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매수는 잘하셨고요. 특별히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닌데요. 적당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24,000원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거의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공주들이 특별히 움직일 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락하면은 손절은 짧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이슈가 있어서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에 살짝 급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수익도 짧게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항공주들이 계속 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 짧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선 15%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454님의 질문이고요. SK이노베이션을 매수가 16만 7,0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SK이노베이션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감이고요. 16만 9,50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수익 구간이십니다. SK이노베이션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5% 이 정도로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추세가 무너진 그런 종목이에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16만 7,000원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반등이 나왔었죠. 사우디 관련한 그 정유 관련한 그런 소식 때문에 반등을 한 겁니다. 특별하게 유가가 급등하지 않으면은 강하게 갈 만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추세가 빠지는 흐름입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단기 이슈로 조금 더 반등했는데요. 강하게 가기는 어렵죠. 더군다나 매수가 자체가 좀 반등을 했을 때 따라잡은 흐름이기 때문에 무리한 욕심 내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도 역시나 짧게 5%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334님의 질문이고요. 한국 화장품을 8,4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한국 화장품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상승하면서 8,63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한국 화장품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렇게 짧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8,400원 매수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수혜주로 움직이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움직임이 좀 뜸해요. 그런데 버티고는 있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조금 늦었어요. 버티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매수가가 높을 때 그냥 하락했다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끝나는 겁니다. 테마 자체가.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 지키시기 바라고요.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하면은 조금 급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5%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도 15%에 대한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468님의 질문이고요. 우진을 매수가 5,45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우진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5,82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우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하락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상승하면은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약간 애매한데요. 그래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보면은 매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5,450원에 매수하셨죠. 네, 여기서 매수하셨는데요. 약간 좀 따라잡으셨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미 저점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따라잡은 것이죠.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한 그런 종목이죠. 오염수를 한국 해역에다 방류한다고 하면서 오염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일본과 관련된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본 쪽하고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도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계 좀 분위기가 소강 상태로 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현재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약간 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면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매수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락하면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20% 정도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매수가가 최저점 부근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리고 일본 관련한 종목들이 아주 강한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해서 충분하니까 일단은 본전 매도나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에 대해서는 2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단기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매수하는 흐름,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이라고 합니다만은 특정하자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어요. 연기금의 매수 패턴에 대해서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위적이다, 추세적이다, 그리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에 대한 목표, 종목에 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매수하는 흐름 자체가 멈출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에 매수 패턴 자체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 지수가 특별히 강하게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연기금이 매수하는 흐름이나
또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어떤 수급이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흐름은 단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버티면서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변수는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인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도 괜찮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역시 지수는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2100선을 지키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현물 매매자는 그냥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수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 일단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여전히 추가 반등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수로는 여전히 확인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더해드렸습니다. 확실한 앞으로의 흐름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앞서서 단기 대응까지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